책 읽기 좋은 날 북쌤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신의 멘탈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좀 더 다른 반응들이 있었어요. 궁금해요. 그 다음 영상 좀 더 빨리 올려줄 수는 없나요? 이렇게 개인 카톡이 오기도 했고요. 그 영상 기다리기 전까지 너무 궁금해서 서점으로 먼저 달려갑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멘탈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내가 그게 마음먹은 것처럼 잘 안 되니까 이 책이 굉장히 갈증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셨나 봐요. 그러면 기다렸던 영상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최고의 멘탈 컨설턴트 호시와타루 지은이잖아요. 이분이 2011년, 이분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었는데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일생일대의 사건을 겪은 뒤 이제부터 남은 인생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일을 하겠다고 딱 결심을 하고 멘탈 컨설팅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원인을 인간의 마음에서 찾은 거예요. 그게 이론이 아니라 수천 명의 많은 분들에게 멘탈 컨설팅을 하면서 알아낸 거죠. 아, 이런 분들은 이래서 실패를 했고 이런 분들은 이래서 성공하는구나. 그게 멘탈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목까지 끝내주죠. 신의 멘탈. 그러면 각 챕터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었지만 저는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요. 이거예요.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결심의 뇌과학. 누워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결심의 뇌과학. 변화를 가로막는 것은 바로 당신의 뇌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읽은 독자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리 있는 말인 것 같긴 해. 하지만 말이야. 말이 쉽지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또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 또는 나는 작심삼일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걸? 아마도 이 책을 집어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인생을 마음먹은 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공식이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자신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다. 왜 그럴까? 그러니까 몰랐을 때는 몰라서 그런다고 치는데 알았는데도 자신을 바꿀 수 없는 건 왜일까라는 얘기죠. 원인은 지극히 간단하다.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왜 바뀌지 않는지, 무엇이 내가 바뀌려 하는 것을 방해하는지를 이해하지 않은 채 무작정 노력하기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다. 구멍이 뚫린 항아리가 하나 있다고 가정하자. 여러분은 항아리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물을 가득 채우려고 열심히 물을 붓는다. 당연히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지 못한다. 무엇이 성공을 방해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무작정 노력만 하는 것은 이런 상황이다. 이럴 때 구멍 뚫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일까? 뭘까요? 맞아요. 구멍을 막는 것이다. 항아리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그 구멍을 막기만 하면 물을 채울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물을 붓는 행위는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행동이며 항아리에 뚫린 구멍은 자신의 변화를 방해하는 그런 힘이다. 즉, 나의 변화를 방해하는 힘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 힘을 무력화할 수만 있다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정리하면요, 이거예요. 항아리의 구멍은 변화를 방해하는 힘. 구멍을 막는다라는 것은 방해하는 힘을 무력화한다라는 거. 물을 채울 수 있다. 그건 곧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변화를 가장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여러분의 뇌다. 여러분의 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은 여러분의 생명 유지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하거나 무엇인가에 도전하려 하면 뇌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변화를 방해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변화를 방해한대요. 이렇게 말한대요.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위험하게 변화를 줄 필요는 없잖아. 또는요. 제발 부탁이니 도전 같은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말아줘. 라는 듯이 말이다. 뇌는 불안이나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똑같은 행동을 했다가 실패한 사람, 성공한 사람의 사례를 듣고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실패한 사람의 사례가 마음에 걸리도록 유도하는 전력으로 변화를 저지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뇌의 작용을 전문 용어로 심리학적 항상성이라고 한다. 안타깝지만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지금 그대로 있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안주하게 만드나 봐요. 심리학적 항상성이야말로 변화를 방해하는 최대한 힘이다. 우리 이거 알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역이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다 일일이 얘기해 드릴 수는 없고 이번 시간에는 요거를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목표를 이루어주는 이미지를 찾아서라는 부제목인데 여기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미래체험지. 저는 이걸 예전에는 드림보드라고도 알고 있고요. 보물지도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5년 후, 3년 후, 1년 후, 반년 후의 완성도를 그려보는 거예요. 아직 오진 않았지만 내가 미리 나의 모습을 그렇게 미래 체험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3년 후 월 수입 500만 원이 되고 싶어요. 근데 그걸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이미지도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런데 월 수입 500만 원 되고 싶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완료형으로 어떻게 되냐면 500만 원이 되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은요. 다른 책을 통해서도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알고 있지만 행동을 안 했거나 아니면 꾸준히 그 행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요. 그건 진짜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책에서도 역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료형으로 쓴다. 근데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놓는 게 왜 중요한지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오감으로 얻는 정보의 비율은 이 시각이 87%를 차지한대요. 시각이. 청각이 7%, 촉각이 3%, 미각이 1%. 그러니 시각에서 얻는 정보가 압도적인 거라는 거예요. 87%나 차지하니까. 그러므로 5년 후, 3년 후, 1년 후, 반년 후의 완성도를 시각을 통해 인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완성도는 반드시 이미지여야 한다. 이미지 만들어 보세요. 이미지를 만드는데 5년 후, 3년 후, 1년 후, 6개월 후에서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해에다가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보기를 권장해 드릴게요.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매일 보는 컴퓨터일 수도 있고요. 매일 보는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요. 그걸 매일 볼 수 있도록 왜? 아까 그 시각이 87%를 차지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를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작심삼일의 과학적 공략법. 우리 작심삼일만 하다가 많은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럼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작심삼일 3일에 한 번씩 마음을 먹어.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그것 또한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그 공략법이 있대요. 궁금하죠? 작심삼일의 원인은 뇌의 구조에 있다. 애초에 뇌는 새로운 환경이나 자극에 크게 반응하고 활성화된다. 그런데 같은 자극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점차 그 활성화의 세기가 약해진다. 뇌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요, 지겹고 귀찮아지고 그만두게 되거나 혹은 귀찮지만 익숙해져서 계속하거나.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내가 그러니까 새로운 거에 대한 건 자극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되면은 그 세기가 약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지죠. 지겹고 귀찮아져서 그만두거나 아니면 귀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찮지만 그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평범한 걸 반복했을 때 비범해지는 거, 지겹도록 반복했을 때 그게 나한테 익숙해져서 그게 큰 일을 만드는 거. 매일 이미지를 보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이게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항상 매일 하는 습관에 그거를 덧붙이는 방법을 써보래요. 이걸 별도의 습관을 들이게 된다면 그러면 또 새로운 걸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습관. 여기서 안내해 준 건 이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까지 내려가는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 이미지를 보는 거예요. 이것도 또 하다 보면 안 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아, 귀찮지만 한 장만 볼까? 여러 장이 있는데 그냥 딱 한 장만 볼까? 이런 마음을 먹게 되면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기냐면 몸을 움직임에 따라 의지력에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진 담창구, 저는 사실 이 단어 처음 들어봤어요. 담창구라는 대뇌 기저핵의 일부분이 자극을 받아서 의욕이 높은 상태가 만들어지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혹시 하기 싫은 방 청소를 억지로 시작을 했어. 근데 시작을 하니까 하나둘 정리하니까 저기가 신경 쓰이고 또 하나둘 정리하다 보니까 또 저기가 신경 쓰이고 이왕 이 정도 하다 보니까 저기 오게 티네 이왕 하는 거 다 해지게 되는 경우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런 거 경험해 봤거든요. 결국 방 전체를 깨끗하게 청소한 경험이 없는가? 그와 같은 원리다. 습관을 들이고 싶은 행동을 반드시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아주 조금만 한다. 하나만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행동의 그 허들을 이렇게 낮추는 거죠. 높게 해갖고 내가 마음의 결단 카메라 밖에 벗어났네요. 높게 해서 이번엔 아니야 내일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 허들을 낮춰서 하나만 해보자. 한 번만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행동을 해본다라는 거죠. 이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라면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하여 일단 몸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담창구가 자극을 받는다. 그 뒤에는 의지력이 높아져서 행동의 나머지 부분, 즉 둘 이상의 이미지를 보게 될 것이다. 아까 그게 예를 들어서가 이미지 하나만 볼까? 였는데 둘을 보게 되고 셋을 보게 되고 방청소 저거 하나만 치워야지. 그게 두 개를 치우게 되고 세 개를 치우게 되고 그런 원리. 간단하지만 매우 과학적인 방법이다. 이거 먼저 한번 실천해 보세요. 우선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요거 하나만큼은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 또 추가적으로 내 걸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책 읽기 좋은 날 하게 된 지 벌써 한 3개월 좀 넘었거든요. 근데 이례적으로 이 책은요. 제가 그 다음 영상을 또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북쌤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